여러분, 단어가 뭘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언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놨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 속에 대체 어떤 거대한 혁명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사랑해라는 단어를 두 번 말했다고 쳐보죠. 그 두 번의 말, 정말 똑같은 걸까요?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20세기 언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슈루도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예로 든 게 바로 전쟁이라는 단어예요. 전쟁! 다시 말하지만 전쟁! 이렇게 두 번 외쳤을 때 목소리의 떨림, 그 순간의 감정, 듣는 사람의 기분,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겠죠. 모든 말은 사실 단 한 번뿐인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왜 이걸 같은 단어라고 알아듣는 걸까요? 소슈르는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언어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의 이론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게 바로 파롤과 랑그입니다. 파롤은 뭐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매번 조금씩 다르고 아주 개인적인 행위죠. 반면에 랑그는 우리 머릿속에 공통으로 저장된 일종의 규칙이나 시스템 같은 겁니다. 사회 전체가 우리 이걸 이렇게 쓰자 하고 약속한 보이지 않는 체계랄까요? 쉽게 말해서 랑그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유 사전이자 문법책인 셈이에요. 이 공동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저마다 제각각인 파로를 듣고도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시르는 생각했습니다. 언어학자가 진짜 파고들어야 할 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랑그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스템, 랑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 가장 작은 단위, 기본 벽돌 하나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소슈르는 이걸 언어 기호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소슈르의 생각이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그는 단어가 단숨에 사물에 붙인 이름표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보다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덩어리라는 거죠. 한쪽 면에는 나무라는 개념이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나, 무 하는 소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전자를 좀 어려운 말로 기, 후자를 기표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이 착하고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언어 기호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언어학의 역사를 바꾼 통찰이 나옵니다. 소슈르는 이 개념과 소리의 연결에 그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고 선언해요. 완전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나무라는 개념을 왜 하필 나무라는 소리로 불러야 하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약속한 것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영어로는 tree, 프랑스어로는 아르부르잖아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다 똑같은 소리를 썼겠죠. 그럼 논리적으로 이런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 단어와 개념의 관계가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약속에 불과하다면 도대체 의미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소슈르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언어를 체스 게임에 빗대는 거죠. 이 비유를 들으시면 아마 하고 모든 게 명확해지실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단어의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라는 단어가 저기 지나가는 실제 고양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는 오직 언어라는 시스템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체스말 나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나무로 만들어졌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든 중요하지 않죠. 나이트의 가치는 오직 다른 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정됩니다. 퀸이 아니고 룩이 아니며 특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그 차이가 나이트를 정의하는 거죠. 단어도 똑같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단어가 강아지도 아니고 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의미는 본질이 아니라 차이에서 나온다. 정말 놀라운 생각 아닌가요? 자,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들이 언어뿐만 아니라 인간 문화를 연구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소슈르는 말 그대로 언어학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 전까지 언어학자들은 단어가 수백 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쫓는 데 집중했어요. 이걸 통시적 연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슈르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언어가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시적 연구죠. 체스말이 옛날엔 어땠는지를 연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게임의 규칙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시류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어가 사실 수많은 기호 시스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군대의 신호, 교통 신호 등 심지어 우리가 입는 옷이나 사회적인 예절까지 모든 게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 시스템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을 연구하는 기호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이 앞으로 탄생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소슈르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언어처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패션, 광고, SNS.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거대한 기호들의 게임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숨겨진 규칙은 무엇인가요?